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 용산 재개발 기대주인 동호안 3구역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로써 서울시는 총 67군데 신통기획 후보지가 지정이 됐는데요. 재개발이 최근 들어서 아무리 어렵다 한들 좋은 입지들은 이처럼 꾸준히 또 그리고 빠르게 진행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용산 재개발의 마지막 퍼즐 중 하나인 동호안 3구역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신통기획 후보지가 같이 지정된 데가 중화 6구역입니다. 그래서 동호암 3구역과 중화 6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찬성 동의율이 높고 또 반대 동의율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해서 선정을 했고요. 동호안 3구역 같은 경우는 표고 50m인 구릉지에 위치를 해 있고 또 반지하 비중도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노후 불량 저층 주거지로서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계획과 더불어서 재개발로서 아파트를 짓게 하겠다. 그래서 선정을 했고 또 신통계획 후보지다 보니까 투기 방지의 대책에 따라서 재개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이 됐고요. 또 향후 토어제로 묶일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진다. 우리가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구역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동호안 3구역이 이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위로는 2구역, 1구역이 위치를 해 있죠. 이번 6월 달에 동호안 1구역이 가장 먼저 신통계획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 그 뒤를 이어서 3구역이 이번에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역시도 대지 면적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대규모 단지화되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45m의 고도 제한이 남아 있다 보니까 다른 강남이나 한강변처럼 뭐 40층, 60층 짓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래서 최고 15층 층수 정도로 계획이 될 예정이다 보시면 되겠고 조감도상에 이쪽이 한공원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 또 위쪽으로가 이제 동호암 1구역 쪽 여기가 동호암 1구역이 되겠고 이쪽 라인이 이제 서쪽이 되겠어요. 서우암동과 가롤동, 동자동 특계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지역 일대가 하나씩 퍼즐이 하나씩 맞춰 들어가듯이 용산 개발과 더불어서 최상급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0m에서 28m로 높아졌었던 이 층수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정비계획으로 묶이게 되면 45m까지 최고 층수 대략 한 15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된 동호암 3구역이 이렇게 이어지는 공덕동, 서계청파, 동작, 가롤과 더불어서 이 지역의 시세를 견인할 만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탄생하게 될 예정이에요. 자, 용산공원도 이런 식의 현실화 계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 노후도도 굉장히 심한 편이었어요. 도정법상의 재개발 노후도인 30년 기준 60%를 이미 뛰어넘은 상태고요. 25년 기준 70%대 그리고 20년 기준에서 80%대니까 충분히 재개발로 묶일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업성을 한번 볼 텐데 이 지역 지금 순수 알대지 면적만 한 2만여 평입니다. 2만여 평에다가 종상향하는 거 감안해서 기부 체납을 대략적으로 땅을 15% 정도를 떼준다라고 감안하더라도 한 16,000여 평 정도의 알대지 면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세대 규모가 거의 1,800에서 1,900여 세대까지 계산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처럼 이제 쪼개기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형 평형, 전용으로 한 42, 45 정도 되는 평형까지는 넣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임대주택 비중도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제가 포함시켰고 또 조합원 숫자로 봤을 때는 단독조합원이 대략적으로 300여 명 그리고 다세대 조합원이 대략적으로 한 9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1 조합원까지 포함하다 보면 조합원 분양 물량 빠지는 게 대충 한 1200에서 1300세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일반 분양부는 그렇다 보니까 한 400에서 500세대가량 그것도 작은 평수로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분양가는 절대 낮지가 않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공덕동에서 분양한 물량 같은 경우도 17억대가 넘는 분양가임에도 엄청난 경쟁률로 완판이 됐고요. 용산 같은 경우도 강남에 분상제 있는 지역들이 한 6,500에서 7천만 원대가량까지 일반 분양을 책정하는 걸로 봐서는 못해도 6천 중후반대 정도는 분양가로 설정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분양은 일반 분양가의 70에서 75% 수준으로 감안하게 되고 또 공사비를 한 900만 원 정도 감안했을 때 비례율을 대략적으로 128%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한번 감안을 해봤을 때 대지 면적 11평에 매매가로 한 8억 정도 올라가 있는 매물을 우리가 샀다. 그러면 예상되는 평가 금액은 평당 5천 정도 잡아서 한 5억 중후반대 정도 그리고 비례를 감안했을 때 권리가액은 7억대 초중반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이 권리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담금으로 84 신청했을 때는 한 5억 초중반 정도 예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세가 한 20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더라도 예상 마진으로는 6억에서 7억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투자가 되겠다.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고도 제한 완화가 굉장히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사업 진행 속도에도 상당히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고도 제한 완화가 됨과 동시에 동암 1구역 이번 6월 달에 구역 후보지 선정이 됐고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동암 3구역까지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또 동암 3구역이 이 지역 중에서는 지대가 가장 낮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보다 높은 일반 분양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조합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동암동 일대가 후보지나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무려 한 20년가량이 흘러왔기 때문에 조합원 숫자가 안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일반 분양가는 훨씬 더 많은 그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서 조합원 물량으로 많이 빠지는 걸 감안하더라도 일반 분양가로 그 늘어난 부분을 상계 처리하고도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또 분상제가 나중에 일반 분양하는 시기쯤 돼서 해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합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신통기획이나 또 공공재개발 같은 형태들이 조합원들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진출입이 자유롭지가 않아집니다. 또 전세를 낀 갭 투자를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텐데 최근에 너무 많이 집값 상승을 하다 보니까 토어제를 오히려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단기간에 토어제 구역이 해제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보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토어제로 묶일 여지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진입해서 토어제 전에 원조합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15층 내외밖에는 건축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초고급화 설계 및 브랜딩을 통해서 높은 분양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줘야 될 거고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동암동 같은 지역들 절대 안 된다고 했었던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하나씩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비용은 증가하고 금리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과 인센티브로 인해서 사업성이 계속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주택 공급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조합원들에게는 계속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기부 체납 비율을 축소해주고 또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려주는 재개발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를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정부 얘기로는 투기 행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쌓아야 되냐면 계속 인센티브는 늘려주면서 기존에 있었던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라. 그래서 진출입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좋은 시기 기다리다가 늦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구역 지정과 동시에 토어제 묶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때에는 빠르게 구역 지정으로 나아갈 만한 상급지를 상담과 강의 루트를 잘 활용하셔서 선제적인 투자로 선점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견제 낀 갭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늘어날 규제책에서도 자유로운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